안녕하세요. 김지혜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이모티콘에도 문화 차이가 있다라는 거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이모티콘은요, 사실 영어로 에모지입니다. 네. 뭔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모티콘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모티콘은요, 이모션과 아이콘의 합친 말입니다. 감정을 텍스트나 아이콘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어떤 것들을 이모티콘이라고 하냐 하면요, 이런 것들입니다. 네, 우리가 텍스트를 키보드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표정과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영어로는 이모티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보통 사용하는 이 에모지는요, 사실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림, 문자라는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에모지라고 하는데 이게 그대로 영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모티콘 하면서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들은 에모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에모지인데 우리는 그냥 이모티콘으로 오늘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이모티콘에도 문화 차이가 있다. 신기하죠?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왓츠앱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외국인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공식적으로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채팅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거 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됐어? 오늘 되는 거지? 내일까지 꼭 부탁해, 땡큐 뭐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왓츠앱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왓츠앱을 사용을 하다 보면 이모티콘을 많이 보내게 되죠. 이런 걸 제가 자주 보냈습니다. 그래, 도와줘서 고마워 라고 한 뒤에 이렇게 산 모양을 보냈습니다. 내가 다음에 한 잔 살게, 음료수 한 잔 살게, 뭐 술 한 잔 살게, 뭐 이런 의미에서 어쨌든 긍정적인 표현을 한 거죠. 아니면 좀 도와줄래? 라고 할 때도 이 표정, 예쁜 그 눈을 딱 보냈죠. 자, 그런데 요 의미는 이런 그 긍정적인 뜻이기도 하죠. 애교, 고마움, 내가 그래 도와줘서 기뻐, 뭐 이런 의미를 다 포함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뜻이 그대로 전달이 되었을까요? 미국인들과 한번 토론을 할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모티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요거를 보냈어요. 요거 무슨 뜻일까라고 해서 보냈는데 이들이 자꾸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바는 긍정성 아니면 뭐 긍정적인 마인드, 뭐 해피 아니면 뭐 만족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그런 대답을 안 해줬어요. 뭘까? 약간 고민하면서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들은 답을 못 했을까요? 자, 왜냐하면 그들의 해피니스는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을 보냅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보이죠? 이렇게 보내야지만 명확하게 내가 기대했던 그 답을 줄 수 있는데 제가 보냈던 그 이모티콘은 그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을까요? 자, 바로 감정 표현 방식이 이모티콘에서도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서양에서는요,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입까지 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양에서는 이렇게 눈이 주로 예쁘죠. 예쁘게 해서 보내면 해피니스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입을 없앤 상태에서 보냈습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있냐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조사를 유키라는 사회심리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6가지 표정을 주고 1에서 9까지 점수를 매겨라. 일본인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어떤 게 가장 해피하다고 점수가 나왔을까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어디가 A일까요? 바로 일본이 A가 가장 해피한 표정이다라고 점수를 많이 줬고요. 미국은 D에다가 가장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이 차이점을 보면요. 서양은요. 입이 웃어야지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양은요. 입보다는 눈이 웃어야지만 기쁘다, 행복하다라고 점수를 많이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모티콘을 보낼 때도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입이 없어도 눈만 있어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오케이이지만 서양에서는 입이 없는 상태에서 저건 도대체 무슨 의미지? 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미국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코로나가 와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상대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거를 파악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 이게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만족했다라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나는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미국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근무를 했었을 때 자기는 너무 힘들었대요. 같이 근무하는 친구들이 도대체 이게 만족한 건지 좋은 건지 싫은 건지 표정을 알 수 없어서 상대에게 물어봤대요. 이게 나는 파악할 수가 없는데 너네는 눈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파악하니? 라고 하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그 여성 친구들은 우리는 잘 파악해. 괜찮아. 우리는 바로 눈만 봐도 알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했다라는 경험을 그 토론에서 나누어 주었는데요. 자, 그 말은 우리는 입을 보지 않아도 눈만 봐도 그리고 눈이 저희의 감정 표현을 파악하는 주요 수단인데 미국은 그리고 독일은 유럽은 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방금 조사에서 알 수 있었죠. 자, 근데 우리가 미팅 중에 이런 표정을 자주 짓죠. 언제 이런 표정을 짓나요? 주로 아시아인들이 뭔가 회의를 한다거나 어떤 대화 중에 이런 표정을 자주 짓습니다. 어떤 느낌인가요? 자, 입은 스마일이지만 눈을 보면 약간 당황했죠. 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라고 했는데 내가 모른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라고 하지? 이해를 다 못했는데 이런 표정이죠. 네, 제가 조금은 알겠지만 어쩌고저쩌고 이런 표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도대체 그 잘못을 누가 했나요? 나는 알고 있어. 데이비드가 잘못했어. 데이비드가 저기 있어. 내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대답하기 곤란한데? 라고 했을 때 이런 표정을 짓죠. 나한테 누군가 질문을 한다면. 그래서 이런 표정이라면 우린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이해 못했어요. 대답하기 곤란해요. 그러면 우리는 잠깐 따로 불러서 묻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바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양에서 본다면 이 표정은 입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일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니, 내 얘기 이해했어요? 내가 보고서 이렇게 내라고 했는 거 이해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사실 못했어, 이해를. 그러면 이렇게 약간 표정을 어설프게 짓는다라고 하면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내 말이 웃겨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입을 통해서 감정을 파악하는 서양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눈 모양만 보냈을 때 그들이 감정을 파악할 수 없어서 고민했던 이유가 바로 알 수 있죠, 이제는. 네, 이렇게 오늘은요, 이모티콘의 차이, 그리고 서양과 동양의 감정 표현과 비언어적인 요소를 어디를 통해서 파악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